위한 민주당의 친명체제가 강화된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공천을 위한 현역 의원들의 평가가 진행됩니다. 공천의 키워드는 개혁 공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내연기관차를 주로 다루는 정비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정비업체 10곳 중에 3곳은 사업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를 전수조사한 결과 7,000개에 가까운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시설의 공실률은 43%였습니다. 국내 꼬막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고성 벌교 꼬막이 제철을 맞아 본격적으로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벌교 꼬막은 국가 중요어업 유산 제2호인 뻘배 어업을 통해 채취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친명체제가 강화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국감이 끝나는 다음 달부터는 현역 의원 평가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민주당 내 공천 경쟁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공천의 키워드는 개혁 공천이 될 것으로 보여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최근 현역 의원 평가 기준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와 권리당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공천심사위원회가 꾸려집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공천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현재 민주당의 공천룰은 국민 50%,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 방식입니다. 하지만 보궐선거 승리 뒤 민주당 내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친명계 원외 조직들이 현역 50%, 다선 75% 물갈이를 요구하고 있어 공천룰 변경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당은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을 하지만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 공천을 줄 수 없겠죠. 특히 출범한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의 공천 혁신 가능성이 커질수록 민주당도 혁신 경쟁을 위해 공천룰에 손을 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공천룰을 바꿀 경우 민주당도 혁신 경쟁을 위해 당무에서 논의해 공천룰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선 무려 83%에 이르는 현역 의원들이 교체됐고 이번에도 광주와 전남에선 많게는 10명 안팎까지 현역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은 바싹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호남 지역 A 국회의원은 단순히 다선이라는 이유로 인위적 물갈이를 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며 의정평가를 근거로 하는 등 공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광주 전남 유권자들이 현역 물갈이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도 현역 국회의원들에게는 부담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최근 전기차 시대가 시작되면서 내연기관차를 주로 다루는 정비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정비업체 10곳 중 3곳은 사업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30년 넘게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봉철 씨.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전기차 수리에 대한 문의는 늘어나는데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정비 방식이 전혀 달라 손을 쓸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거 앞으로 얼마를 더 해야 될까 그런 위기감을 많이 느껴지죠. 우리도 그만치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수년, 숙련을 하고 했는데 정비업체의 위기는 최근 발표된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광주 내 정비업체들을 상대로 주력 정비업을 바꿀 의사가 있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답한 이들이 33%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은 심층 인터뷰에서 사업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업체 3곳 중 1곳이 정비업 자체를 그만둘 생각까지 가질 만큼 환경이 녹록지 않은 겁니다. 전기차 시대에 맞춰 주력 업종을 바꾸려 해도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관련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고 전문적인 지식 역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프라를 정부적 차원에서 이게 이제 개인이 갖추기는 어렵거든요. 이런 조건, 이런 인프라 구조 갖고 나 힘들다 이거지. 나 역시도 거기다가 수억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인력 갖고 투자한 것도 아니고.
전기차 정비업소로 전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사업자 중 약 90%가 정비 교육과 정책 지원을 꼽았습니다. 경쟁력을 좀 해서 희망하겠다. 당연히 그러면 지자체나 저희 같은 그 훈련 기관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기회는 한번 드려야 되니까요. 광주에 등록된 전기차 수는 현재 13,000여 대로 3년 사이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더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돼 내연 기관에 기반한 정비업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구성 초기부터 지적되어 온 빛가람 혁신도시의 상가 공실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나주시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첫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공실률이 그동안의 추정치보단 낮았지만 심각한 수준의 공실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업종 편중도 두드러졌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과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모두 7,000개실 가까운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실률은 43.4%로 조사됐습니다. 3,000개실 넘는 상가가 비어있는 겁니다. 통상 알려진 60, 70%를 크게 밑도는 수치지만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공실률은 권역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대형 사무실이 많은 기타 권역은 절반 가까이가 공실이었습니다. 호수공원과 이전 공공기관 사이의 중심 상업지구도 43.9%에 달했는데요. 중심 상업지구에 상가 4,600여 개실이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2,000개실 넘게 비어있는 겁니다. 반면 대단지 아파트가 위치한 비원구역 상가는 공실률이 20%를 밑돌았습니다. 층별로는 1층이 40% 수준, 2층 이상은 46% 수준이었습니다. 이들 상가들의 업종 편중도 심했는데요. 음식점이 26.3%로 가장 많았고요. 보건의료업이나 시설관리업 등은 비중이 미미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권이다 보니 매출은 주로 평일에 집중됐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주말 매출, 특히 일요일 매출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상가시설 공급 과잉과 계획 인구에 미치지 못하고 3만 9천 명대에서 멈춘 인구, 여기에 최근 경기 침체와 한전의 비상경영에 따른 소비 감소 등으로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용역에서 용도 변경을 통해 상가 공급률을 조정하고 업종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또 인구 비중이 높은 10대 미만과 30, 40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마련하고 청년, 문화, 관광 등의 다양한 활성화 요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전남도 내 전세 사기 피해 신고의 절반가량이 나주시에서 접수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148건 가운데 나주시가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광양시 43건, 목포시 15건 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심의가 완료된 104건 가운데 피해 인정을 받은 84건은 우선 매수권과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도 자체적으로도 이사비와 보증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찬바람이 불 때는 꼬막이 제철이라고 합니다. 특히 국내 꼬막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보성 벌교 꼬막은 국가 중요어업 유산 제2호인 뻘배 어업을 통해서 채취를 한다고 하는데요. 탱탱한 살로 가득한 벌교 꼬막을 채취하는 현장을 고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끝없이 펼쳐진 갯벌 위를 쌩쌩 달리는 사람들. 한쪽 무릎을 꿇은 채 반대발로 밀기를 반복합니다. 푹 빠지면 옴짝달싹 못하는 갯벌 위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건 바로 뻘배 덕분입니다. 뻘배는 갯벌의 이동 제약을 이겨내기 위해 어민들이 삼나무와 소나무 등으로 개발한 전통 이동수단입니다. 지난 2015년 국가 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기계를 민 거 있고요. 손 기계가 있거든요. 그걸로 잡은 지 우리 동네는 아직 장도청계는 손으로 수작업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 꼬막이 이제 그 수작업을 하면 꼬막도 덜 상하고 싱싱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보성 벌교 꼬막은 전국 꼬막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자만의 깊고 찰진 갯벌에서 생산돼 육질이 쫄깃한 꼬막은 찬바람이 부는 지금부터 한겨울까지가 제철입니다. 꼬막의 탱탱한 살을 맛보는 최적의 기간입니다. 여기 벌교 꼬막이 유명하다 해서
그래 와서 맛있네요. 역시 산지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습니다. 꼬막 제철을 맞아 풍미를 즐길 수 있는 벌교 꼬막 축제도 오는 27일부터 개막합니다. 태백산맥의 주 무대인 만큼 조정래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기행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도 중도 방죽의 갈대밭과 그 위를 뛰어다니는 짱뚱어 등 벌교 곳곳에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벌교 갯벌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하부리그인 K3에서 FC 목포의 돌풍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팀 사정에도 불구하고 조직력을 앞세워 13위에서 무려 11계단을 뛰어넘어 창단 첫 우승을 넘보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리에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조직력과 한 발 더 뛰는 정신력, 그리고 골 집중력을 갖추며 K3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는 FC 목포. 지난해 15개 팀 가운데 13위로 추락했지만 수원FC와 부산 아이파크를 잇따라 1부 리그로 승격시킨 승강 제조기 조덕재 감독이 부임하면서 팀은 달라졌습니다. 올 시즌 15경기 무패 경기도 달성한 FC 목포는 3게임을 남겨두고 화성FC와 승점 4점 차로 우승을 다투고 있습니다. 지난 전국체전에서 홈팬들에게 금메달을 안기겠다는 약속은 4강전에서 접어야 했지만 창단 첫 우승을 향한 집념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승까지는 조금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머지 남은 3경기를 FC 목포에 있는 많은 팬들이 또 응원해 주실 거고 팬들의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FC 목포 선수단은 방출 선수 등 주목받지 못한 선수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무명의 서름을 그라운드에서 땀으로 증명하며 K리그 입성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리그 득점 공동선두에 올라 내부 경쟁을 할 정도로 선수들의 기량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K3, K4라고 해서 절대 자만해서 오진 않았고 그래서 이 무대에서 또 증명을 한다고 하면 더 큰 무대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우승을 정조준한 FC 목포는 오는 28일 목포 축구센터에서 마지막 홈 경기를 치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이의리 선수가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대표팀 명단에 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O는 오늘 기아 타이거즈 이의리와 정혜영, 최지민과 김도영 등이 포함된 APBC 대표팀 26인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에서 손가락 물집 부상 등을 이유로 중도 탈락시켰던 이의리를 포함시켰습니다. 병역 혜택이 걸려있던 아시안게임에서는 일방적으로 교체를 통보했던 대표팀이 휴식기에 치러지는 대회에 이의리를 한 달 만에 호출하면서 팬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남에서 접수된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는 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남도는 해남군 현산면의 한 한우 농가에서 접수된 소 5마리에 대한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 결과에서 최종 음성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의 추가 의심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으며 전남도는 방역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쯔쯔가무치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가을철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쯔쯔가무치증 환자가 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명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쯔쯔가무치증은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고열과 오한,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에 대한 도민들의 동시 접종을 권장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국내외 연구 결과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접종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됐고 세계보건기구도 동시 접종을 권고함에 따라 고위험군의 경우 신속한 접종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치명률이 계절 독감 수준으로 하락했으나 65세 이상 치명률은 0.15%로 64세 이하보다 40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초등교사 노동조합이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이 학교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악의적으로 처벌을 시도하고 있다며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4월 친구와 싸우는 학생을 말리기 위해 빈 공간에 책상을 넘어뜨렸는데 이 학생의 학부모는 이를 아동학대라고 고소했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재정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를 인수한 맥쿼리가 지난해 영업이익보다 많은 배당금을 가져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수훈 광주시 의원은 해양에너지의 배당금은 2021년까지 매년 120억 원 규모였지만 맥쿼리가 지분을 인수한 뒤인 2022년에는 320억 원으로 급증하는 등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배당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